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1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길에 오릅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막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첫날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시미아 전용기 편으로 발리 국제공항을 출국할 예정입니다. 성남 서울공항에는 한국 시각 내일 16일 오전에 도착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에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4일부터 이틀간의 발리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외교, 안보 분야의 키워드로 이른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대중 견제론에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한미일 3국 간의 릴레이 회담을 통해 대북공조의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예상 밖의 부진한 성적을 거두면서 책임론에 휩싸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도전 발표를 오늘 15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9시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라라고 저택에서 진행하는 매우 중대한 발표에 언론들을 초대했습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 도전해 예상을 뒤엎고 승리를 했으나 2020년 재선 도전에는 실패했습니다. 현재 공화당 내에서는 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에 가까운 성적표를 거둔 이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실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의 주변에서는 다음 달 6일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 이후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미뤄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출마 선언을 연기할 경우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결국 출마를 강행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4위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어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블룸버그 추산 1,240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베이조스는 이날 방영된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돈을 나눠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중대한 문제들이 많고 또 이러한 중대 문제들을 끌어내는 방법은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며 기후변화 해결과 분열된 정치 지형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기부금을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조스가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처럼 기부에 인색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베이조스는 여자친구 로런 센체즈와 함께 워싱턴 DC 자택에서 한 인터뷰를 통해 효율적이지 않은 기부 방법들이 너무 많다며 기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베이조스는 우리가 바로 지금 경기 침체에 있지 않더라도 곧 그런 상태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2년간 유학생 수가 급감한 가운데 작년부터 조지아 소재대학의 유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22학년도 학기에 19개의 조지아 대학에 등록한 유학생 숫자는 총 16,368명이며 이 숫자는 전년도에 비해 3,000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조지아 대학에 유학생을 가장 많이 보내는 국가는 중국이며 2위가 인도로 두 국가의 유학생 수가 전체 유학생의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 한국이 3위, 나이지리아가 4위, 베트남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8월 가을 학기에는 26,164명의 유학생들이 26개의 조지아 국립대학에 재학 중이며 그중 60%가 넘는 학생들이 조지아텍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에서 독감 환자가 최근 급증하면서 10여 년 만에 최악의 독감 시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올 시즌 현재까지 최소 280만 명이 독감에 걸렸고 2만 3천여 명이 입원을 했고 사망자는 1,300명에 달합니다. 통상 독감 유행은 10월에서 이듬해 5월까지 이어지고 12월에서 1월 사이 정점을 찍지만 올해는 이보다 약 6주 일찍 감염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달 첫째 주 한 주간 6,400명 이상이 독감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CDC는 알라바마주를 비롯해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동남부 지역과 버지니아주, 워싱턴 DC에서 독감이 가장 높게 보고되고 있으며 뉴저지주와 뉴욕주, 텍사스주 등에서도 독감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은 오늘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이정표가 세워졌다면서 지구에 대한 인류 공동의 책임을 고려한다면서 다양성과 발전을 축하하기 위한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1974년 40억 명을 넘어섰던 세계 인구는 48년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세계 인구가 70억 명을 넘은 것은 11년 전인 2011년입니다. 유엔은 현재 인구에서 10억 명이 더 늘어 90억 명이 되는 것은 15년 후인 2037년으로 예측된다며 세계 인구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국가인권회의에 이어 법원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는 한국시각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그가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하고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1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